윤 전 대통령님은 이미 당적을 이탈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이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해요? 여기에 대해서 네. 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예. 코멘트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민주당이 자꾸 저희 그 이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도 뭐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저희한테 뭐 내란 정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희 당도 방탄 정리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 정리요? 그럼요. 저희 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경선 흥행이 됐든 네. 이번 대선을 우리가 잘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의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민주당과 저희 당의 기본적인 DNA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들은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분들 같아요. 네, 조금 전에도 두 분의 평론가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좀 해라. 그래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 대변인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뭐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본격적인 이제 인터뷰 앞서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이제 정부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 후보를 잘 아닙니다. 사기 충천입니다 지금. 잘 안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해명하려고 사실 아, 왔는데 예. 그 중앙일보 기사인데 정말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써서 그래요?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이제 그날 당일날 예. 유세가 있었는데 그 이제 후보 유세를 하다 보면 네. 유세가 계속 이렇게 좀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현장에서 또 지지자들이 막 악수하시고 뭐 그럴 수 싶어하고 있죠. 막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우리 후보님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많이 접촉하고 스킨십을. 스킨십을.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정리가 됐는데 그 기사가 났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초창기여서 현장에서 시간 통제가 안 돼가지고 네. 미리 가 있었던 우리 특히 경북 지역 의원들이 네. 시간이 못 맞춰졌고 또 저녁 식사 자리에도 아무도 안 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기다리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리에 우연히 있던 한 분만 네. 참석을 했다. 뭐 그런 얘기여서 뭐 물론 더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예. 좀 기사는 좀 정확치는 않았던 기사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유세를 피한 것은 아니고 시간 조율이 조금 안 됐다. 열심히 정말 우리 후보 돼야 된다는 그 마음, 우리 후보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그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열심히 전국에 있는 모든 당협위원장들, 그 의원들이 지금 한 몸이 돼서 돕고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못 믿으시는 표정으로. 아니 분위기가 약간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제가 어제 어제 이제 서울 지역 예. 저희 서초, 송파, 네. 강동 뭐 이렇게 제가 쭉 같이 저도 오랜만에 지역구 근처에 다녀봤는데 계신. 네. 예. 저희 서초구 유세만 해도 뭐 네. 현역 국회의원들이 한 10분 이상 오셨고 뭐 강동도 마찬가지고 당협위원장도 당연히 나오시는 거고 굉장히 열기가 좋고 이제 이번 주 후반부로 가면서 예.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경선 후유증이 예.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선 후유증 때문에 네. 약간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구의 우리 유권자분들이 경선을 치르면 필연적인 과정이거든요. 네,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뭐 누구였는데 네. 왜 이 사람이 뽑혔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네, 지지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정 지역별로 그 지지자분들의 여론이 특히 강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는 의원님이나 당협위원장님들은 좀 당혹스럽죠. 아. 그래서 상처가 있었을 수 있으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유세가 들어갔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이 바로 뭐 2, 3일 사이에 벌어진 예. 일이기 때문에 조금 좀 정리가 덜 아니, 근데 됐어요. 이제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 받으신 분들은 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실 건 뭐 충분히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데 선거에서 이번에 우리 후보 잘하면 내가 열심히 도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 잘하면 뭐 역전에 뭐 모멘텀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열심히 막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면 뭐 어떤 여론 조사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 예. 40%대의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 전국 지지율이?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정말 열심히 뛰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하면서 예.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조금 이탈을 했었고 예. 또 그 전에 한동훈 후보 쪽 지지자들이 조금 이탈을 했었고 예. 또 네. 이제 홍준표 시장님 지지자들이 또 좀 이탈을 좀 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하다 그럼요. 보니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어제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님 유세를 다녀온 기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 뭐 우리도 투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고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은 제일 좀 그 여러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 TK 지역이 가장 우리 보수 정치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예. 보니까 거기는 한동훈 지지자도 있고 뭐 홍준표 지지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선이나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제 특정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TK에서는 누굴 제일 밀었었나요? 그거는 뭐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건 수치로 제가 나온 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님이 최종적으로 그 네. 후보가 되셨기 예. 때문에 예. 아마 그 지역에 저희 당원수가 제일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도 김문수 후보님을 가장 많이 지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예.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약진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도 사실 며칠 전에 있기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전 당원 혹은 뭐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돕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얘기 중에 뭐 대표적인 사례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제 나섰자 등판했잖아요. 근데 5세도 김문수 없고 그냥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김문수 후보가 정말 대통령 되는 거를 그렇게 바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는 있잖아요. 설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 일단 현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예. 그 지지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어쨌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은 뭐 한 마음으로 뭉쳐질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만 네. 지난주 초에 민주당 쪽 뭐 관련된 그 보도나 매체에서 뭐 TK도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이 뒤집었다. 약진한다 이런 예. 뭐 뒤집혔다 이런 예. 얘기 표현하시는데 네. 그 제가 단언컨대 네.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그 한동훈 부산 유세 따라갔던 이제 기자들의 전원에 따르면 이게 김문수 후보의 지지 유세 현장인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팬클럽 모임인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가슴팍에는 김문수 이름이 없었고 거기 걸렸던 지지자들이 들고 나온 피켓이나 이런 게 이제 김문수보다는 뭐 한동훈 화이팅 뭐 이런 게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저도 예. 유세 현장 가면요. 네. 신동훈 화이팅 30분, 걸려 있어요. 아니 걸려 있지는 않지만 예. 네. 저 사진 찍고 하느라고 30분씩 걸립니다. 네. 그건 다 저를 좋아해 주시지만 예. 결국은 김문수 후보님을 찍겠다는 분들이고 네. 한동훈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한동훈을 구심점으로 현장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예, 것인지 예. 그분들이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네. 그- 그렇죠. 한동훈 후보님 인기가 좋은 네. 거는 좋은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결국 투표장을 갔을 예, 때 예. 안 찍겠다 예. 김문수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유세를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구했던 뭐 세 가지가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는 그 거, 부분은 뭐 절연 이런 것들이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이를테면 예. 절연이라는 표현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어서 저희 당이 지금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탈당을 했고 절연한 거죠. 저는 그게 예. 안 받아들여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탈당도 하게 된 거고 이런 것이고
뭐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희를 가르려고 하지 마세요. 평가를 하지 말까요? 예, 뭐 예. 가려봐야 그냥 아니, 그러면 평가라긴 아니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공개 행보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세요? 아, 예, 아침 저희- 극장 갔어요. 극장. 아니 뭐 듣기는 했는데 예. 뭐 그분이 극장도 갈 수 있고 한 거죠 뭐 저희가 뭐.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첫 이제 재판 가는 거 외에 공개 행보인데 카메라가 붙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따라 붙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목격담이 아니고 기자들이 예. 그 이제 그 간 것이고 예. 언론들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들을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런 것이지 뭐 저희가 네. 그 일정을 공유했다든지 여기 한번 가보시죠라고 그랬다든지 네. 누가 따라갔다라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럼 그분이 영화 보러 못 갑니까? 아니 저도 당연히 당해서 막 이렇게 요청해서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제 보신 영화가 너무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고 제목이 부정선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6월 3일도 부정선거다. 지금 이제 이런 슬로건이 걸린 영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의원님들 단체방에서 누가 좀 저분 말려라. 이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아. 예.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고 예. 네. 그거는 어떻게 아세요, 근데? 기사가 그- 났습니다. 아니 우리 단톡방에 단톡방에 의원 단톡방은 의원들만 네. 들어오는데 근데 텔레방 기사 맨날 나잖아요. 아시면서. 기사 그러니까 의원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렇죠. 네, 같이 예. 공유 근데 좀 뭐 해주-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제가 그 개인의 의견을 전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고 네. 기본적으로는 뭐 네. 윤 전 대통령이 뭘 하러 가시든 뭐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든 이런 네. 걸 가지고 언론이 해석하는 것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할 막을 수는 없는 수- 것 당 같다.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이런 논평했어요. 행보를. 예. 윤 전 대통령님은 이미 당적을 이탈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분이기 네. 때문에 당과는 무관해요. 여기에 대해서 네. 당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네. 코멘트할 것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공식 논평 못 봤습니다. 당과는 그럼 무관하다고 치고 당연히 무관하죠. 예,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탄핵을 반대했던 이제 당내 수많은 뭐 의원들 혹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뭐 관저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이었던 그런 모든 의원분들의 행동도 이제 더 이상 그럴 리가 없는 거고 뭐 과거에 그랬던 행동에 대한 혹시 사과 같은 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것도 지금 할 뭐, 때는 아니라고 그거는 뭐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하시는 게 개인적인 의원들이 뭐 과거에 윤 전 대통령과 그 뭐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 이게 예.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그게 뭐 그분이 개인이 아니 나는 뭐 끝까지 의리 지킬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키는 네네. 것이지. 혹시 그럼 당의 입장은 탄핵이라든지 뭐 계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있으신 거죠?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신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예.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뭐 대통령이 탄핵에 예. 대해서는 그 시기에 그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예.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이런 부분들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집행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도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탄핵 시기나 방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예.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뭐 다 잘못했다라든 이렇게 사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에 대해서는 예. 후보도 뭐 명징하게 사과를 하셨고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 의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계엄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왜 그러냐 하면요. 예.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예. 단지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많고 민주당이 자꾸 저희 그 이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도 뭐 내란이 진행 중이다 이런 야.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과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부분도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저희한테 뭐 내란 정리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저희 당도 방탄 정리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 정리요? 그럼요. 이재명 이 민주당의 지금 그 세력은 내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방탄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후보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고 그 탄핵이 30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법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죄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도 삭제하겠다. 상소법 대법원도 개정. 예. 뭐 어떻게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특감하겠다. 특별검찰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이 모든 이번 선거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한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만 되면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질렀던 것은 다 사라진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무죄인 재판은 진행하고 유죄인 재판은 알겠습니다. 진행하지 않겠다. 그럼 이런 선거를 우리가 그 우리의 이를테면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네.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난 거지. 예.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방탄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국민들을 예,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당이 만약에 우리를 내란잔당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방탄 대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물론이죠. 정도인 것 같고요. 내란 유도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과거 탄핵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만 좀 하고 왜냐면 지금 예. 현재 이제 대선 과정이 또 중요한 게 네. 많으니까. 어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또 이제 굉장히 새로운 제안을 하나 했잖아요. 배우자들끼리 TV 토론 생중계로 한번 붙여보자. 네, 이건 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후보도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제안 자체는 좀 신박했어요. 처음에 의견 누가 낸 거예요, 이거? 저도 김용태 위원장이 그런 의견 냈다는 보도를 알았는데 예. 근데 김영태 위원장이 낸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기자회견을 해서 했는데 저는 당내에서 당연히 합의가 된 줄 아니 알았거든요. 물론 후보 부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예. 후보 쪽에 또는 후보 배우자와?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이런 거 제의하려고 그럽니다라고 물어보고는 예. 저는 했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다만 민주당 쪽에서 예. 뭘 그렇게 발끈합니까? 나는 뭐 발끈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뭐 안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무슨 법적인 문제까지 이게 무슨 선관위에서 하는 대통령 그런 건 후보자가 아니니까. 아니잖아요.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예. 또 이게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맨날 검증하자 그랬어요. 네. 대통령의 가족도 무한 검증 대상이라는 표현도 민주당 쪽에서 썼고 예. 그리고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그 주변의 것들 대통령 관련된 것들은 국민들이 무한 검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증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두 사람을 뭐 토론시켜서 검증할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예.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 지금 뭐 남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 보좌하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들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이게 무슨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엄청 심각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에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논점이 네. 맞지 않죠. 근데 이게 저는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배우자 검증을 하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은 김건희 씨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선제하는 게 이제 선거적으로 좋은 전략이었다고 판단을 뭐 하세요. 그렇게 보는 이제 생각을 하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예. 네. 또 저희 그 김문수 후보님 배우자와 우리 저 김혜경 예. 여사와 이렇게 비교하면 아. 상대적으로 김혜경 여사님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막 선거 전략 얘기하시니까 뭐 저희는 뭐,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예. 네. 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김용태 위원장도 모르고 제안하진 아니요, 않았겠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그거 같아요. 아니에요? 예, 예. 진짜 받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보고.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배우자가 없는 후보들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가 하나 사라지니까. 그 부분을 이제 네. 법적인 문제로 이제 보면 예. 이제 배우자 없는 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도 있고 뭐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당사자끼리 또 할 수 합의하면 있고. 네. 뭐 이런 데 와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그런 것이기 여기서요? 때문에 예. 뭐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떳떳하면 뭐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법적인 거야 사실 이제 후보들끼리 혹은 뭐 그럼요. 예, 당사자들끼리 여기서 합의하면 뭐 그건 되니까 그 예. 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들이 정말 서로 그냥 뭐 물어뜯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진 않을 예 겁니다. 그럼 뭐 예, 예. 무슨 정책 토론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예. 거지. 예, 그래서 공인의 예. 가족으로서 뭐 네.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있죠. 법인카드를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냐 이런 네. 것도 물어볼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 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 예. 그 배우자분도 예. 과거에 노동운동. 노동운동을 하셨으니까 예.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예. 그런 거 남편이 뭐 수배당했을 때 예.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나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네, 예, 예. 그런 걸 좀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을 한 건데 물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다. 뭐 실제로 다 이미 거부됐고요. 거부를 하셨잖아요. 예, 예. 거부됐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준석 후보는 조금 이제 어찌들은 좀 과하게 내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나라의 또 큰 정당의 비대위원장 즉 뭐 대표 당 대표라도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앞에 있었으면 뭐 혼냈다 뭐 이런 정도의 논평을 해서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 앞에 있었으면 내가 혼을 냈다 이겁니다. 네. 자막이 약간 조금 오해 그건 소지가 뭐 있어서.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이준석 후보한테 손해죠. 뭐. 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그냥 예, 이거는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배우자 토론은 뭐 현실 가능성 없는 걸로 아니 예. 또 혹시 아직 모릅니까? 모르죠. 뭐 하자 그럴 수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하자 그럴 수 있지 예, 않을까요? 그 여러 사람들이 지금 빨리 이제 아까 뭐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데 열심히 모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에 도움이 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예. 경우를 국민의힘이 굉장히 모셔오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잘 안 됐죠. 아니 잘 된 거죠. 지지를 그러니까 특사단이 갔잖아요. 이제 네. 홍준표 전 시장과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이제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갔고 만났고 식사하면서 알았어 김문수 지지할게라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직책을 맡거나 한국을 당장 들어가거나 하진 않을 거야. 대선 끝나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하와이 가서 예. 숙소도 장기간 예약하고 하셨을 텐데 예. 바로 돌아오실 수는 없죠. 그리고 뭐 저는 예. 홍준표 전 시장님이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제가 그날 그 경선에서 탈락하는 날 제가 그 행사장에 있었거든요. 예. 좀 서운하시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당에서 오랫동안 뭐 저희는 이 당에서 영화를 누리셨다고 얘기하지만 네. 본인은 또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아.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직이란 요직은 다 맡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난 뭐 3년 전에 예. 저 3년 전이 아니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치를 때 사실은 그때 저희 후보가 없어서 홍 시장님이 뭐 또 본인이 나서서 또 그런 것도 희생도 일정 부분 하시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야 내 정치를 이렇게 끝낼 수 있나라는 뭐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와이 발언이 계속 나오셨고 네. 저희도 그때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 상황들을 홍 시장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이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하와이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혼자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화가 근데 나시겠어요. 끝나고 나서 위로가 없었다기보다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나올 거니까 이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이 상했다. 이게 이제 예, 뭐 그런 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네. 끝나고 나서라도 네. 좀 저희 당 지도부가 좀 찾아뵙고 네. 오히려 푸시라 뭐 이렇게 좀 하고 했으면 그게 나았을 텐데 예. 본인이 경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은퇴 선언을 하시고 예,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 뭐 이제 마지막 경선이 있었고 또 단일화 문제로 굉장히 당이 소란스럽다 보니 홍 전 시장님이 하와이로 가는 과정에서 배웅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뭐 이런 거는 저희 당에서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사과를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과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면 홍 전 시장의 이야기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성과는 있었다고 보신 거예요? 그분이 다른 정당을 가실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가셨죠. 음. 그분은 네. 정말 이 정치 역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했잖아요. 예. 뭐 무슨 뭐 경남지사로 가셨다가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뭐 무소속으로 예. 출마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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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때 그분이 뭐 다른 데 가고 싶었으면 갔겠죠. 이 보수 정치에 대한 신념과 애정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홍 전 시장님이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 당의 원로로
계속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 전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도 김문수 후보에게 돌아온다고 좀, 보시는 거고요. 좀 풀린다고. 한 명 더 또 있죠. 한덕수. 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도 뭐 이제 그 이제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 하셨던 이정현 전 의원 예.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호남권 전략 기자회견 하면서 저도 이제 보니까 아직 좀 본인이 뭐 나서서 뭘 하시기에는 좀 어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현 전 의원님 말씀은 네. 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견고하신 거는 분명한데 네. 마지막 이제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서 예. 본인도 뭔가 좀 불편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시기는 그건 저희도 좀 죄송스러운 상황이고 네. 그렇기 격하게 때문에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부에 속았다라고 근데 배신감을 지도부에 느낀다 속았다라는 이런 네, 예. 표현을 홍준표 전 시장님도 하시고 예.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도 하시고 예. 사실은 뭐 여러분이 예. 좀 하시잖아요. 근데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도부가 뭐 누굴 속이기 위해서 무슨 뭐 부도수표를 발행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지도부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재명 후보라는 아주 강한 상대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되는 선거가 우리 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치러지는 일종의 말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선거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경선도 굉장히 촘촘하게 경선 과정을 마련하고 또 한덕수 전 총리님께도 경선 과정에 참여를 좀 해주시라는 그 제의를 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 주시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 지도부가 뭐 일부 의원들이 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의견들이 그 과정에서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네. 지도부가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당원 투표를 저희가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마지막 단일화 과정에서도 단일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전 당원에게 물었어요. 70만 명에게. 예. 그러고 나서 또 한덕수와 그 누굽니까? 김문수의 경쟁력을 또 묻는 투표를 또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당원 전 당원 단일화 투표를 또 했어요. 네. 이 과정들이 저희가 뭔가를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 앞서 일단 단일화를 해라라는 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결론을 내놓고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예. 저희가 무슨 밀실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단일화 열망이 높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다 보도했던 것이고 모든 매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도 약속했던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지도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쩌면 단 한 명인 정당의 그 비민주적인 이런 모습보다 우리는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모두 경선의 기회를 드려서 네.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뽑아내자. 이게 저희 당이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랬으면 한덕수 후보를 당으로 불러들여서 그렇게 갔어야 하고 되는-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만 더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예. 뭐 3시에 뭐 후보 등록 받고 한 그게 거예요? 이제 네. 토요일 일요일 날 후보 등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토요일 새벽 3시. 3시에 있었던 네. 일이거든요. 그럼 왜 그걸 새벽에 하느냐? 네. 사실 원래 스케줄은 그 전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날 우리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네. 아니다 이거 단일화 해야 된다 우리가 네. 그게 무슨 한덕수 후보님을 염두에 두고 단일화 해야 된다가 아니고 네. 우리가 단일화 안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밤 12시까지 의원님들이 경론이 좀 오갔어요? 아니요. 경론이 아니고 네. 마지막까지 64분이 앉아 있었는데 네. 60분이 끝까지 단일화 협상을 시켜라. 하자. 네. 그래서 그날 밤에 계속 김문수 캠프하고 한덕수 네, 네, 캠프가 단일화 협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밤 12시에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니까 네.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 날 김문수냐 한덕수냐를 가리는 전당원 투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그 새벽에 한덕수 후보의 그 입당 후보 등록이 후보 등록을 필요했던 받은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무슨 뭐 그걸 어떤 분은 단일화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네. 예. 쿠데타는 모르게 하는 게 쿠데타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부만 야밤에 모여서 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네. 그 전날 하기로 했던 일정이 네. 시간이 지체되면서 네. 마지막 순간까지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 당원들 보시기에도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게 밀리니까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지금 처음에 아마 여쭸던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도와주고 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과정에서 권성동, 권영세 이 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언사들을 좀 쏟아낸 것도 사실이잖아요. 알량하고 그래서 한심한 후보. 이 예. 정도- 단일화를 네. 성사시키기 위한 네. 열정이 너무 과했다. 그래서 자당에 네, 네. 정식으로 선출된 네, 후보한테 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아니 지금 너무 하길래. 이제, 예. 이제 좀 어쨌든 원팀으로 가야 되는 대선 예. 국면이니까 정리를 하신 미래지향적 건데 질문 좀 주세요. 예, 아니 예.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네. 이건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경선을 뛰었던 한동훈, 홍준표, 뭐 안철수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특히 1등으로 내가 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이런 식의 절차적인 진행을 후보의 동의 없이 한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원 투표에서도 이제 뭐 동정표가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고,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 지금 또 선거할 시간 없고 하니까 일단 같이 유세를 띄었는데 여론을 보면 현장에서 권성동 뭐 내려가라, 뭐 꺼져라, 뭐 차라리 이재명 데려와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도부가 후보 원팀에 대해서 유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권성동이가 그만둬야 김문수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거잖아요. 부분들도 이제는 예. 우리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제 사실은 그 단일화 과정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저희 당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경선 흥행이 됐든 네. 이번 대선을 우리가 잘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의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너희 당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태도로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야, 저 사람들 정말 그 상대를 완전히 뭐 그 거의 뭐 전쟁터의 적군으로 생각하는구나. 국회 동료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엄 사태 이후에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네.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번에 선거지면 큰일 난다라는 네. 그 우리의 나름의 불안감이 너무 커서 사실은 단일화라는 것이 무리하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또 너무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도 이런 정황들을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국회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이해를 네. 못 하시고 조금씩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발 오늘 제 말씀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아니 그 상대를 좋겠어요. 근데 예. 적처럼 대한 게 물론 뭐 민주당이 아예 안 그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국민의힘의 책임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국회 한번 와서 보세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네. 민주당과 저희 당의 기본적인 DNA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떻게 다르죠? 저는 그분들은 정치를 전쟁하듯이 하는 분들 같아요. 민주당 분들이 의원들이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는 이걸 여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그 운동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네. 굉장히 뭐 전투적이고 투쟁 또 정신이고, 투쟁적이고 네. 선전선동에 능하고 이런 정치를 민주당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제가 22대 국회에 와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보니까 옛날 분들은 굉장히 양반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당선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그래서 우리 당 분들은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뭐 국회의사당에서 상대당 의원들에게 막 내란 잔당이라고 삿대질하고 소리치는 거는 예사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국회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막 그 강요하고 몰아붙이고 하던 이런 데 대한 상처가
저희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이제 상대당에서는 아마 뭐라고 하실 것 같냐면은 아니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그 정당 혹은 뭐 그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에서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얘기냐 아마 이런 얘기는 하실 뭐 것 그 같아요. 얘기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당 분 오시면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치가 네. 계엄은 잘못됐고 네. 그거 하면 안 되지만 네. 국회에서 좀 민주당이 다수당답게 네. 형님답게 관용도 하고 네. 자제도 하고 야 저 소수당 불쌍하니까 네. 이런 법은 우리가 그냥 안 할게 이런 좀 태도를 보였으면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달랐을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에서 또 발생한 여야 간 갈등 이런 부분들은 다수당의 책임이 큽니다. 국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그 뭐 국회 안만 보면 또 그런데 또 이제 뭐 그래도 상대 쪽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좀 전해드리자면 아니 어떻게 제1당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려고 안 하고 그 전에 야당과의 어떤 대화조차 한 번도 시도하지도 않은 상황이 되니까 야당에서도 도저히 그러면 대화나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예, 네. 예, 그러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모으시고 한 뜻으로 가야지. 아니,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아, 우리가요? 나오세요? 아, 저희가 너무 이거 심각했나요? 장르만 여기도 아닙니까? 아, 이거? 맞습니다. 예, 예, 예. 좀 재밌게 저는 좀 오늘 재밌게 해주세요. 편하게 하려고 아, 왔는데 좋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를 아, 많이 뭐 그러네요.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예. 에피소드 같은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죠. 좀 물어보세요. 선거 그럼. 과정 에피소드요? 아니 뭐 이재명 후보는 왜 방탄유리를 세웠을까? 뭐 이런 아, 그래 뭔데요? 예? 왜 방탄유리 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쇼하는 거죠 뭐. 아니, 그리고 그 제가 뭐- 보기에 예. 실제로 예. 그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네. 아니 무슨 방탄유리가 필요해요? 대한민국 총리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근데 이분들이 무슨 총기를 밀반입했다는 예. 뭐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자꾸 예.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저도 문자 무지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온갖 문자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게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네. 넘겨서 한데 무슨 지금 저도 유세 현장 많이 다녀봅니다만 예. 네. 무슨 탐지기관을 데리고 다니고 아. 무슨 방탄유리를 세우고 또 방탄복을 계속 입고 다니시고 네. 네. 이게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아니 그럼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죠. 나 이렇게 아. 탄압받고 있는 야당 지도자야.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1위가 꽤 격차 있는 그러니까 1위인데도 제가 불구하고. 보기에는 예. 어제 오늘 그 여론 동향을 제가 보니까 예. 그 방탄유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겠어요? 전략을 잘못 짠 거죠. 그 전략적 실패라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방탄복 방탄유리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걸 안다. 근데 실질적인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이제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도 있었고 어제 또 민주당 당사 앞에서 또 배회하던 30대 남성 검거에서 보니까 칼이랑 뭐 비비탄 총인가요? 네네. 가스 저희도 당사 총 이런 거 앞에 갖고 있었다고 하고. 저희 당사 앞에 막 저가 지나가도 죽이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예, 예. 네. 방탄유리든 뭐든 간에 지지층에는 네. 그게 결집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위험해? 음.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네. 근데 선거라는 것이 민주당도 저희에게 매일 조언하잖아요. 특히 아까 오셨던 장성철 소장, 민주당 네, 아닌가 네. 이분은 이런 분들은 네. 선거는 중도층의 민심인데 지지층에서는 우리 후보가 위협을 당한다고 안 되지 이러지만 중도층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런 건데 네.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 무슨 우리 국민들이 본인에게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린다고 탐지기관을 동원하고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해방 전국에서 저 여의도 백사장에 200만 명이 모여도 네. 그때는 막 총 쏘고 서로 죽이고 하던 그 시대에도 정치 지도자라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외쳐야지 무슨 요즘 현장 가보면 500명 모이는데도 잘 없습니다. 500명 1000명밖에 안 모이는 유세 현장에서 네. 방탄조끼 입고 저 무슨 저 방탄유리를 씌웁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실패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아니, 실패하게 두세요 그럼 거기.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꾸 알겠습니다. 물어보셔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이제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약간 좀 재밌게 가자면 커피 원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혹은 뭐 저 호텔 경제학
요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면 그냥 당연하죠. 요 정도는 그냥 뭐 해프닝 정도 아닙니다. 넘어가실 이거 거예요? 해프닝 아닙니다. 그 120원 커피 원가 예. 얘기도 그렇고 예. 호텔 경제학 얘기도 저는 이재명 후보라는 분이 정말 그동안 뭐 본인이 계속 무슨 민생을 얘기해서 네. 정말 민생을 많이 이해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점에 장점도 있을 수 있겠다 저분은. 네. 근데 이 120원 커피를 얘기한 본인이 자꾸 맥락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맥락을 찾아봤더니 예. 남양주에서 계곡 상인 정리할 때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뭡니까 닭죽. 그거 네. 하나 파신다고 이 더운 여름에 네. 땀 삘삘 흘리지 마시고 네. 그대로 표현합니다. 네. 아니 커피 원가 120원짜리 이거 팔면 8,000원 10,000원 받을 수 예, 있어요. 이거 왜 이거 합니까?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설득을 거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설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설득을 하려면 여러분 이런 걸 해서 무질서하게 여기서 장사를 하시면 이 계곡이 죽습니다. 여기 계곡을 저희가 잘 정비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여기서 잘 정비된 계곡에서 영업을 하시면 더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계곡 무허가 음식점 정비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 아니 뭐하러 여기 커피 장사하시지 땀 삘삘 흘리면서 네. 그분들이 들으면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네. 길거리에서 한여름에 네. 환경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왜 그거 하나요? 그냥 편의점 알바하면 더 편하잖아요. 시원한 데서. 그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민생을 민생하면서 민생을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민생을 우습게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네. 호텔에 예약을 해서 나중에 가지 않아도 네. 경제는 돌아간다는 돈이 얘기잖아요. 돌았다. 네. 경제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싶지만 기업에서 네. 예약비 10만 원 받잖아요. 네. 그거는 기업의 부채입니다. 그 기업의 이익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돌려주면 그냥 재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돌리면 저 뒤에 광어회 무료 배송 300g에 23,900원. 저 회라는 게 예. 어부의 인건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굉장히 저렴한데 우리가 보통 광어회 300g 10만 원 이렇게 팔잖아요. 고급 횟집 가면. 예. 그럼 그 원가 얼마 되겠습니까? 바다에 그냥 널려 있는 게 광어인데.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네. 그냥 파는데 네. 그거 왜 이렇게 폭리치하나요? 그러고 횟집에 10명 예약해서 네. 안 갔어. 그러면 그게 돈이야? 그게 돈이 돕니까? 이게 이제 두 개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아니 그게 왜냐 네. 헷갈리는 게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의 네. 경제학이 네. 이런 굉장히 허구적이라는 거예요. 제 설명은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커피 원가 120원 갖고는 지금 서로 고발전까지 아마 지금 네.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 특히 이제 호텔 경제학은 그렇게 국가가 뭐 재정을 통해서 뭔가를 투입했을 때 이게 뭐 승수 효과가 생기고 그래서 돈이 자체적으로 좀 도느냐 이제 요 이슈가 이 이론이 맞냐 틀리냐 요거에 관해서 이제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죠. 서로 이제 3프로 TV 진행하시잖아요. 저요. 예. 네. 맞습니까? 노쇼에도 경제가 돈다는 그 이론이? 근데 그 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예. 서로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수 효과는 그런 걸 노쇼를 승수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쇼를 예, 예. 노쇼를 왜 넣은지는 뭐 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게 그만큼 네. 그 경제에 대한 생각이 네. 얄팍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다는 이제 거예요. 재정을 그만큼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아마 주장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미루어 짐작하면 아마 지금 뭐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네. 거를 늘 강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 화폐라든지 네. 또는 전 국민 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대 입장이시죠. 아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쓰면 그게 돈이 돌아서 경제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지역 화폐라든지 전 국민 지원금의 승수 효과가 일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이미 그 KD 연구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100만 원 투입한 100만 원이 안 안 돈다는 된다는 말씀이죠. 거죠. 예. 네. 케인즈 단순히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네. 승수 효과는 네.
그 대공황 이후에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무슨 뭐 댐을 하나 건설을 하면 네. 100만 원을 투입하면 이게 300만 원 되고 400만 원 되고 이게 예. 승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데 네. 네. 일이 안 되는 승수 효과를 뭐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그건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는 그러면 그런 승수 효과도 채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자는 얘기냐고 이제 얘기하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네. 재정은 그런데 승수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음. 뭐 이를테면 무료 현금 지역 화폐 살포가 소모성 이런 가지 이런 게 말고. 아니고 예. 저는 이런 데 하면 승수 효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AI 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국가 미래 먹거리에 관한 우리 예. 그 현장에 지금 요구가 절실하잖아요. 예. 그런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예. 투자를 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그게 예.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매우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았을 텐데 그럼 현 정부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현 정부에서 왜 안 했느냐? 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라 빚을 너무 많이 늘려놔 가지고 네. 약간은 그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네. 그래서 계속 우리도 긴축. 사실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네. 돈 좀 쓰자. 네. 특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돈 좀 쓰자라는 얘기가 저희 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또는 균형재정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강박관념이 네. 굉장히 컸는데 제가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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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 네. 나라 빚을 400조 이상 늘려나가 1000조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이 우리가 네. 기축통화국 아니기 때문에 그 3프로 TV 진행하시니까 제가 자꾸 그냥- 3%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윤 정부에서도 부채 엄청 늘었잖아요. 3년 사이에. 그 부채가 늘었는데 네. 뭐 그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네. 그렇게 해서 복지 이런 재원들을 막 해다 보니까 네. 경제 구조를 네.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 더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늘린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저는 못 썼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저희 당이 집권을 하면 음. 미래 먹거리 발굴에 필요한 재정 이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네. 현금 살포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 김문수 후보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 경제 토론 했었었잖아요. 네. 일요일에. 근데 그렇게 매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규제 풀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던 저희 것 같고. 김문수 후보님이요. 네. 저도 이제 TV 토론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하나가 예, 예.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투옥되고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 고문을 받고 나서 나중에 나오셔서 네. 귀병을 심하게 앓으셔서 아, 살짝 귀가 좀 안 들리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반응을 네, 하실 네, 때 네. 조금 늦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주춤주춤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절대로 그렇지 않고 네. 이분의 일관된 철학은 네. 경기도에서 많은 기업을 유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뭐 네. 대표적인 게 늘 말씀하시는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네. 120만 평 예. 이런 거거든요.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네. 만들었더니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경기도가 부강해지더라. 이런 거에 대한 뭐 또 주의 연구소를 판교에 유치했다. 이거 굉장히 업적으로 내세우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정치인이 알 수 없죠. 근데 기업이 살아야 그 지역 경제가 살고 그 지역 경제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혁파 그리고 기업 살리기 네. 이게 양대 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 살포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네. 경기도에 지사를 하시면서 네. 경기도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 보셨기 때문에 예. 정말 저는 잘 하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뭐 경제 관련된 얘기를 뭐 집중적으로 드린 시간은 아닌데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 유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됐다고 치고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긴 하죠. 유치가 됐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기업이 유치되거나 기업이 설령 있더라도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벌은 돈이 보통의 서민들에게 잘 이전되지 않는 것도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만지지 못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설령 기업은 와서 기업이 뭐 돈 많이 벌어가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게 아마 기본소득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그 철학에는 저희도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은 제가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장님도 늘 그런 말씀하시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현금 살포로 10조를 풀면 그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0조를 풀어야 되고 예. 그다음 해는 40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앵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예. 네. 이미 현대 경제는 근로자의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근로자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가 다 물건 만들잖아요. 예. 네트워크 기업이 돈을 다 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이를테면 그 돈을 많이 버는 구글 같은 기업에서 통신망을 그냥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또는 그 AI 기업들이 네. 우리 개인 정보, 뭐 우리가 올려놨던 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해가지고 부를 창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I 기업 같은 경우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기업만 돈 벌게 해주는 거지 예. 국민들은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개개인이 그 네트워크 안에 그 투입한 지적재산권의 이를테면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게 네. 산업 구조를 또는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사는 방식으로 해야지 K 엔비디아 만들어서 30% 이익을 국가가 뺏어가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이 방식으로는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방식입니다. 그 네. 방식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뭐 질문. 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혹시 댓글이 굉장히 부정적입니까? 그건 뭐 당연하죠. 아니, 제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진영 아니 님? 아니 그 네. 농담이고요. 네, 뭐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 네. 말씀 뭐 댓글 해주셨으니까 댓글 중에 하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분이 또 슈퍼챗을 쏴주셔갖고 안 읽어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저한테 쏜 겁니까? 아니죠, 저희 채널에 쏘신 예, 거죠. 예, 예, 예. 자, 슈퍼챗 질문이 뭐냐면 네. 이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예. 개업날 예. 국회에서 왜 의원 수를 세는 모양이었는지를 꼭 아닙니다. 물어봐 달라고. 그게 네. 참 잘못 알려져서 네. 저도 정말 제가 비겁하게 행동했으면 거기에 네. 가지 말았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날 저희 당의 상황이 음.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고 예. 일부는 국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회 상황을 보면서 네. 이걸 빨리 우리 당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은 그 입장이셨던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일관되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저희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당이 같이. 같이 해. 그렇긴 왜냐하면 하죠, 예. 그 시점에서 예. 이 계엄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건지 네.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야당은 무조건 이거는 뭐 그 여당이 아니니까 예.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겠지만 여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이 상황 파악 좀 하자. 이게 왜 계엄이 일어난 거야? 휴전선에서 전쟁이 난 거야? 뭐야? 네. 뭐 연평도 포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계엄 바로 해제합시다고 들어간 것 네. 그거에 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예. 네. 또 많은 의원들이 네. 아니 무조건 이거 해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다수의 의원이. 아니 상황을 파악해 보자는 건 상당한 다수의 의견이었죠. 아,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당시에 원내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원내 지도부는 상황 파악을 좀 해보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네. 또 그 이제 우리 추경호 대표께서는 그날 밤에 한 차례밖에 통화를 못했는데 네. 용산과도 계속 소통을 시도를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과 대통령과 이제 한 번 통화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 물어봤더니 예. 대통령께서 얘기를 못해줘서 미안하다. 예. 이렇게 그 보도 나왔었죠. 그렇게 예. 이제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예. 우리 당이 단합해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지 이게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우리 당에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대표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전한 것이고 네. 숫자를 씌웠다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인 것이 예.
12시 30분에 네. 이미 야당 의원들이 15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이후 시간대 그러니까 1시 3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 33분간의 시간에는 이미 숫자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 것 같은 모습이 찍힌 거는 아니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동훈 대표가 대화를 했죠. 그게 이제 몇 시쯤이었어요? 그게 12시 40분 전후입니다. 40분. 예. 그래서 이 상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통화를 해서 국회 문을 열어라. 네. 우리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에 그런 대화가 오간 거예요. 네. 국회를 못 들어오니까 국회 문을 빨리 열어주라. 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참여하겠다. 네. 그 시간이 30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오가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네. 함께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씀이 조금 이제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왜 무슨 이유로 지금 계엄했는지 이제 의원들이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몰랐죠. 저희. 근데 대통령이 10시 반인가 그 계엄 담화를 선포할 했잖아요. 때 예. 민주당의 뭐 폭거, 예. 의회 폭거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네.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 민주당의 폭거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저희가 의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적어도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뜻은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네. 10시 반에 계엄 선포가 되고 네. 대개 의원들이 음. 여의도에 집결을 한 것이 이제 11시 반 네. 11시 반 정도에 오신 분들이 가장 빨리 온 분들이고 네. 그 주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이에 많은 의원들이 우왕좌왕했고 또 원내 지도부라든지 대표단과 같이 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상황을 이해가 됐는데 밖에서 뭐 지방에 있다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질문이 빗발쳤거든요. 네. 지금 돌아보면 저희가 좀 더 빨리 상황 판단하고 빨리 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으면 예.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거 지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네. 그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당이 분열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을 네. 해서 오며 가며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네, 사람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슈퍼챗 쏘신 분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진짜 너무 미우시겠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저 믿습니다. 그래서. 네, 예. 미우시겠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이제 당사로 오라고 결국 얘기를 한 처음에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추경호 문제가 좀 원내대표가 바뀌었죠. 당사로 오라 예. 그랬으면 예. 본인은 왜 국회로 갑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사로 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당사로 가라고 하고 본인은 처음에 아니 국회를 국회로 갔죠. 갔는데요. 예, 예. 그 다음에 계속 의원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예. 국회 문이 잠겨서 예.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국회를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흩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합칠 때는 어떻게 합치더라도 예. 처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집한 장소는 예.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예. 본회의장을 들어가든 예. 아니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예. 뒤늦게 온 의원님들이 계속 못 들어간다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예. 그러면 급한 마음에 그럼 당사에서 모여서 일단 지침을 받고 내가 우원식 의장하고 국회 문을 열어보겠다. 그 상황이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원식 의장이 그럼 1시 반에 표결을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때 보였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씀이신 거죠?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궁금증이 좀 해결이 이번 주로 됐는지. 슈퍼챗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그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 단일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본인은 절대 안 아니요. 한다는데. 그 저희가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선에 나온 후보라면 예. 엄청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그거를 저희 당에서 뭐 단일을 하자 그런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하겠습니까?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대의 명분이 어떤 곳에 있는 것인지 네. 지금 이 순간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저는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변수나 가능성이 너무 이 짧지만 긴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가 뭐 저희가 설득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미 이준석 후보라는 분은 정치권에서 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인데 네. 본인도 그 뭐 득실에 대해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가 물론. 있어요?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죠. 결단 뭐 네. 예를 들면 지지율이라든지 지지율 예. 변수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예. 또 지금은 뭐 그 얘기가 아직 안 나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단일화의 조건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뭐 또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계산이 서면 네. 당연히 저는 단일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욱 의원님과 함께 네. 오늘 인터뷰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놀랍게도 인터뷰 시간에 이렇게 슈퍼챗이 잘 안 들어오는데 네. 우리 의원님한테 궁금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보내신 슈퍼챗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은 완전 틀린 생각이죠. 예, 어쨌든 뭐 관심, 슈퍼챗 관심. 보내주신 네. 애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예. 가시는 길 또 점심 같은 거 드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당 오르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럴 예. 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당 밸런스 요거 한 병 이렇게 차에 두고 다니시면서 드시면 매우 좋다는 말씀. 예, 뭐 하여튼 드리면서. 말씀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 잠깐 요 얘기만 좀 들었어요. 저는 이게 광고 좀 해야 요거 되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하십시오. 예, 그래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 지금 누적 판매량 20만 병이 넘어갔고요. 2박스를 사실 때 1박스를 더 드린 이벤트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매 시에 꼭 장르만 여의도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된 이 네. 당 밸런스로 또 신영 기자님도 굉장히 아유 졸음을 쫓고 있죠. 식사 때마다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후로 먹습니다. 네, 거의 물 대신 드시는 맞습니다. 닥터워터 당 밸런스 여러분도 드시면서 당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링크가 또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에 들여놓으실 수 있겠습니다. 닥터워터 당 밸런스와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동욱 의원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남은 선거 일정 한 보름이 뭐예요? 13일? 이 정도 예, 아마 남은 것 같은데 남았죠. 예, 예. 네, 열심히 또 국민 위한 정치 또 선거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장르만 여의도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